안녕하세요, 성우쌤입니다. 오늘 9월에 마지막 시험이 있었죠. 오늘 저랑 이제 빠르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난이도부터 보자면 오늘의 난이도는 9월 13일 때랑 저는 똑같게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도 역시나 Part 1이랑 2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더 있었고요. 이제 RC 파트에서도 Part 7보다는 Part 5, 6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있었거든요. 일단 Part 1,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는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블라인드를 이제 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 블라인드를 윈도우 쉐이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자가 이제 뭐 길이를 조정하고 있는 거니까 adjust라는 동사가 쓰였죠. 2번은요, 뭐 A4 용지 담는 박스 같은 게 이제 바닥에 여러 개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많이 나오는 스택이라는 동사가 쓰였죠. 스택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 쌓다. 명사로 쓰이면 쌓여있는 더미, 이렇게 동사, 명사 다 쓰일 수 있는 단어고요. 요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pile이라는 단어도 있죠. 세 번째는요, 주차장에 두 명의 여자분이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디에 이제 다가가고 있었냐면, 세모 모양의 이제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sign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들이 표지판에 다가가고 있다가 정답이었고요. 다음 4번은요, 남자분이 빗자루로 뭔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같은 걸 쓸고 있겠죠? 그 쓰레기를 debris라고 표현을 했고요. debris라는 단어는 뭐 잔해물 또는 쓰레기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요, 일단 overlook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overlook은 part 1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죠. 내려다보다 라는 뜻의 동사고, deck은 뭐 배의 갑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 보트 하나가 있었고, 이 보트가 이제 배가 강가, 아니 호수구나, lake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었죠. 다음 6번은요, 한 3명 정도가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한 분은 서 있었고, 두 분은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examine 다큐멘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 그 외적으로 여러분 be leaning against라는 표현 다 아시죠? 뭐뭐에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이 be leaning against 말고 be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왔었어요. 다 오답 표현에 숨어 있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be leaning against, be propped against 뭐뭐에 기대어 있다. 이 표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01번 한번 가볼게요. 101번 문제는요, go라는 자동사 뒤에 부사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이제 보통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go처럼 왔다 갔다 하는 동사들은 보통 일형식 자동사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다 go도 있겠고요. 오다 come이라는 동사도 있겠고, 또, 뭐, 떠나다 leave, 출발하다 depart, 도착하다, arrive. 이런 동사들은 다 자동사니까 뒤에 부사를 고르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요, 시각 앞에 at을 고르는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이제 보기에 on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요, on 뒤에는 요일, 날짜가 나와야 되고요. in도 한번 볼까요? in 뒤에는 보통 달이나 년도 등이 나오죠. 이제 시각 앞에는 a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번은 요즘 매달 나오는 문제죠. 명사 앞자리 소유격 her 고르는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자, 4번은 어휘 문제였어요. 그린하우스는 뭐 온실,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온실이긴 온실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온실이, 그러니까 그 그린하우스가 이제 화분을 도시에 줬다, 기부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문장이었고요. 다음 5번은요, before가 정답이었는데, 접속사로 쓰였어요. 봄이 오기 전에
이제 강을 좀 확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6번은요. 앞에 pay라는 동사가 힌트였어요. 돈을 내거나 뭐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fee. 요금과 관련된 단어를 좀 정리하자면 fee 말고 뭐 charge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fare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제 보통 fare는요. 교통수단의 요금으로만 쓰이고요. 나머지 수수료나 요금은 보통 charge 또는 fee를 쓴다. 요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도 엄청 쉬웠어요. 왜냐면 뒤에 than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비교급 higher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이 than이라는 애가 바로 뒤에 있지 않았고요. 조금 뒤쪽에 있었어요. 그거를 잘 찾아주셨어야 하는 문제였죠.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가 건축기계, 건설기계의 주된 원천이 된다. 주요 공급업체다. 요런 종류의 문장이었고요. 이 leading이라는 형용사도 되게 많이 나오죠. 선두의, 선도하는, 주된 원천이 된다. 요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9번 같은 경우도 요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요. 이제 뒤에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붙는다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될 텐데 이 괄호 안의 문장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어가 없는 거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정답이 되죠. 주격관계 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 보기 안에 that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that 고르는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10번도 어휘 문제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기록을 보니까 당신이 체크업 검진을 받아야 할 날짜가 지났다라는 이제 문장이었거든요. overdue는 기한이 지난이란 형용사가 되고 이제 오다 표현으로 willing이라는 표현, concern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구문으로 따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willing은 보통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be concerned 얘는 보통 about이 나오면서 뭐뭐를 걱정하다, 염려하다 요렇게 보통 쓰이죠. 근데 be concerned 얘는 about 말고 with라는 표현이 쓰일 때도 있어요. 뭐뭐에 관련되다 라는 뜻이 되죠. 다음 11번은요. 이제 명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품사 문제였는데 보기 안에 명사가 두 개 있었죠. production이랑 producer랑요. 근데 앞에 이제 주어가 회사였고요. 이 회사가 제작은 아니겠죠. 생산도 아니겠죠.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 제작자로 붙어서 프로듀서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12번은요. 그 farm market이요. 있는데 뒤에 어떤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있다, 그 길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along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됐고요. along은 보통 뒤에 road 또는 street 또는 waterfront 같은 이제 기다란 게 나오면서 그 기다란 거를 따라서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13번 문제는요. authentic이라는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일단 이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단어 뜻은 진짜의, 진품의 또는 믿을만한 요런 뜻인데요. 사실은 그냥 명사 앞에 형용사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형용사가 딱 한눈에 안 보이실 때는요. 항상 ly 붙은 걸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에도 authentically라는 ly 붙은 단어가 있었고 ly를 빼게 되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네, 그냥 명사 앞 형용사 고르는 문제였어요. 다음 14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리뷰 검토를 해보고 나서 알아차렸다, notice 동사가 들어가는 문제였거든요. 뒤에 문장은 어떤 항목이 지워지지 않은, 삭제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런 종류의 문제였어요. 15번 문제는 recognized라는 PP 앞에 부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예 이 구문 자체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recognized as라는 표현이 recognized as라는 표현이 뭐뭐로 인정을 받다라는 표현인데 그 앞에 부사 firmly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들어가거든요. 확고히 입지를 굳히다, 확고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요거는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뒤에 명사가 있었는데 보기 4개 중에 2개는 접속사였고요. 2개가 이제 전치사였어요. 이제 전치사는 into랑 이제 during 2개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간 동안에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었어요. 다음 17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힌트로는 사실 6월 1일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요. 6월 1일만 봐서는 이게 어젠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죠. 근데 사실 이거는 태문제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었고요. 보기에서 이제 보기 4개 중에 하나는 이제 아예 동사가 아니었고요. 3개 중에 나머지 2개는 수동태였거든요. 수동태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수 없죠. 유일한 능동태 고르기 문제였어요. 다음 18번은요. 이제 직원들이 이건 힌트가 complete이랑 return이었어요. 무언가를 작성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뭔가 양식 같은 거를 작성해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식, form 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paperwork, 서류 작업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요런 문장이었고요. 19번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8월 30일에도 되게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프레딕이 동사였고 뒤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갔으니까 그 뒤에 자리는 수식어니까 부사 또는 투부정사 같은 게 들어가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제 문제였는데 이 job이라는 단어가 일단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more라는 한정사는 뒤에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수명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job만 들어가게 되면 뒤에 이렇게 단수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복합명사 job growth 명사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20번 요거는 뒤에 with가 하나의 힌트였어요. 누구랑 상담을 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should you는 이제 if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가정법 미래 도치가 되는데요. 가끔 파트 7에서도 이런 종류의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이 should는 if처럼 넣고 혹시라도 네가 이 여자분이랑 상담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21번도 아까 that 문제랑 살짝 비슷했어요. 뒤에 동사만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면 who, which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었고 보기 which도 있기는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이제 사람에 관련된 건지 사물에 관련된 건지를 좀 파악해 주셔야겠죠. 얘는 사람에 관련된 who가 정답이 됐었고요. 다음 22번 진짜 쉬웠죠. please라는 단어 뒤에는 당연히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을 골라주시면 돼요. 가끔 이거를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보기에 be kept. 얘도 동사 원형이지만 얘는 능동, 수동.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봐줘야 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냥 keep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keep이 정답이었죠. 네, 그 다음 23번은요, budget이랑 어울리는 단어 골라봐 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surplus라는 단어는 잉여, 과잉, 요런 뜻이거든요. budget surplus는 이제 예산이 남은 거니까 예산 흑자,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surplus 자체도 자주 보이는 단어니까 잉여, 과잉,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4번도 동사 문제였어요. 얘는 주어 뒤에 동사를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 동사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25번은 어휘 문제였는데 뒤에 recently, but recently가 힌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다르게 행동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normally. 다음 26번 요것도 어휘 문제였어요. 요거는 오더 주문이랑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보통 여러분이 주문을 하다 할 때 어떤 동사를 쓰죠? 이렇게 place on
order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거 말고 fill an ord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주문을 처리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일즈 팀이 일단 주문을 받으면 이제 주문이 처리될 겁니다. 뭐 요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었고 order랑 어울리는 동사 place, fill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27번도 역시나 명사를 넣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보기에 subscribers도 있었고 subscription도 있었고 명사가 두 개 있었어요. 그리고 힌트로 reside가 있었죠. 거주하고 사는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 고르는 문제였어요. 다음 28번 되게 쉬웠죠. CEO랑 CFO both A and B의 both 고르는 문제였고요. 29번은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게요. 이제 뒤에 수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보통 현재 분사 뒤에는 목적어가 붙고 과거 분사 뒤에는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뒤에 수식어가 있어서 PP이려나 했는데 그거는 함정이었고요. 이게 depending on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였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따라. 이 시니어가 상급자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리티는 그 서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열에 따라서 뭐 결정한다, 달라진다 요런 종류의 문장이었고요. 이제 추가로 depend on이라는 동사를 좀 볼게요. depend on이라는 동사는 보통 여러분이 의존하다라고 알고 있죠? 네, 의존하다는 보통 사실 이제 토익에서 rely on이라는 표현 또는 count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depend on은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냐?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요런 느낌으로 쓰이고요. depending on은 하나의 전치사 뭐뭐에 따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0번 문제도 살짝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 closely라는 부사도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면밀히, 자세히 라는 뜻이 있고 밀접하게 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면밀히로 나올 때는 보통 examine, review 요런 동사들이랑 나와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다 요런 식으로 쓰이고 밀접하게로 쓰일 때는 work with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랑 밀접하게 일을 하다 요렇게 세트로 항상 나오는 부사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읽어요. 면밀히 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읽어보다 뭐 이런 뜻으로 closely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파트 6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떤 호텔 체인이 다른 지역에 이제 지점을 낸다. 다른 지역에다 호텔을 새롭게 짓습니다. 라고 일단 발표를 하고 그 새롭게 지어지는 호텔은 어떠할 겁니다. 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제 콤마가 있었고 앞뒤로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도 형용사를 맞춰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comparable 형용사 고르는 문제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곧 건설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건설할 겁니다. construction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일단 판매가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시도하다라는 것으로 give it a try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xactly라는 부사는 what절이랑 굉장히 세트로 잘 나오거든요. 이건 part 5에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exactly what 정확히 무엇을 이런 식으로 세트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part 7 동의어 문제 첫 번째는 assum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assume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맞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이제 맞다, 뭐 직책이나 역할을 맡다로 쓰여서 이제 undertaken이라는 동의어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 말고 누군가가 하던 일을 떠맡다로 쓸 때는 take over, take on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assume의 두 번째 뜻으로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몇 달 전에 assume이 동의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 가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동의어 suppose가 있었어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두 번째 동의어 문제는 cover였어요. cover도 이제 동의어 문제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이죠. 일단 cover는 1번 덮다
없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 다루다,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 사실 이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뜻, 비용 등을 대다. 내가 돈을 내줄게 하는 뜻의 커버였기 때문에 pay for가 정답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패러프레이징 몇 개를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제 retain이랑 keep 둘 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뭐 직원을 유지하다, 고객층을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part 7에서 많이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part 3에서 나왔었거든요. 이제 지문에서는 retain이었고 이제 보기에는 keep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두 개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gather, 모으다를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gather, collect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이제 part 7에서 low unemployment는 낮은 실업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ease of finding jobs로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실업률이 낮다라는 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기 쉽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구나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